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어떤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접근을 이런 일중차분의 접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런 일중차분이 인과추론을 제대로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어떤 이런 분석을 좀 더 이중차분으로 확장을 해서 어떻게 인과추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런 고민의 바로 핵심은 바로 통제 집단을 구성을 함으로써 그런 통제 집단에서의 일중차분을 한 번 더 배제해 줌으로써 선택 편향을 효과적으로 없애고자 하는 전략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이런 통제 집단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바로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이 전국에 일괄적으로 실행된다면 어떻게 이중차분법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죠.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떠올리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어떤 특정 도시에만 이렇게 적용됐다기보다는 어떤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동시에 시행이 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에 모든 도시들이 영향을 받고 모든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실험 집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 적절한 통제 집단, 즉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통제 집단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혹자는 그럼 다른 국가를 통제 집단으로 해서 비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 가능성, 즉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인에서 서로 유사한지의 관점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령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교하던,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던,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하던,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인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서로 같지 않죠. 유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거는 서로 비교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인과추론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사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고,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동시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맞닥뜨린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어떤 새로운 이중차분법의 전략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런 연구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중차분법을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연구 사례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대상, 어떤 도시를 기준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할 수 없다면은, 그러면은 기간을 중심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코로나19가 발생한 기간 동안의 어떤 총소비 지출을 실험 집단이라고 보고, 발생하기 전 기간 동안의 총소비 지출을 통제 집단이라고 보는 관점이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2020년 2월 2020년 2월이 어떤 실험 집단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바로 직전인 2020년 이제 1월이 통제 집단이라고 보는 관점이죠. 왜냐하면 2020년 이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막 증가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둘만 비교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전에도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중차분법으로 이거를 확장할 수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 먼저 이 실험 집단에서의 어떤 그 전년도의 소비 지출을 한번 빼줌으로써 그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즉 2020년, 그러니까 즉 2월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런 요인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죄송합니다. 전년이니까 2019년이죠. 2019년 2월의 어떤 소비 지출을 뺨으로써 그냥 2월이라는 어떤 속성이 갖는 어떤 특징들, 그런 선택 편향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험 집단에서의 일중차분을 구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통제 집단에서의 어떤 일중차분, 즉 전년도의 소비 지출을
비교함으로써 통제 집단에서의 어떤 선택 편향을 그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선택 편향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은 2020년 1월과 2019년 1월의 어떤 전년 소비 지출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1월이라는 속성이 갖는 어떤 그런 선택 편향은 모두 배제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1월이라서 갖는 어떤 특성이 있다면은 그건 2019년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2020년도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이렇게 한번 빼줌으로써 없어질 수 있죠. 이렇게 일중차분을 각각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차이를 서로 빼줌으로써 이중차분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시간에 따른 어떤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는 어떤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선택 편향이 있다면, 즉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어떤 변하는 어떤 영향이 있다면은 그러한 영향은 2020년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은 1월에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변하는 어떤 그런 요인은 이런 1월에도 적용이 됐을 거기 때문에 이런 2020년 2월과 2019년 2월의 어떤 차이에다가 이 2020년 1월과 2029년 1월의 차이를 한 번 더 빼줌으로써 2020년과 2019년 사이의 어떤 그냥 일반적인 변화를 한 번 더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 2월과 2019년 2월 사이의 어떤 변화에서 그냥 그 연도 해가 바뀜으로써 오는 그런 변화를 배제를 함으로써 실제 그 코로나19의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접근을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한 전체 국가의 어떤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중차분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인과적인 효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앞서 살펴봤던 어떤 하나의 예시, 우리나라의 예시에서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을 확장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여기 연합뉴스에서 이 자료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의 증감률을 표시를 하고 있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적절한 접근이긴 해요. 전후를 비교를 한다는 관점에서. 하지만 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의 증감은 일중차분밖에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가 이런 뉴스에서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행태의 변화에 대한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이런 전년과의 어떤 비교 분석만 하는 것은 일중차분으로 적합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이중차분을 활용을 한다면은 어떻게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이러한 결과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인과 추론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바로 직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중차분을 어떻게 이중차분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합뉴스에서 이런 결과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거를 어떻게 이중차분법을 활용해서 그 데이터 분석을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한 연구들을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세 가지의 그 연구들은 전부 다 동일한 접근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국가와 데이터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연구에서는 중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코로나19 발생 전후 기점으로 전년 대비 소비 지출, 즉 카드와 뭐 모바일 결제의 어떤 변화량을 분석을 하고자 하는 거고 앞서 설명드린 그런 관점에서 이중차분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발생한 기간 동안의 전년 대비 소비 지출의 변화량 이게 일중차분이죠. 또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기간 발생하기 이전 기간 동안의 전년 대비 소비 지출의 변화량 이것도 일중차분이죠. 그래서 이런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일중차분을 한 번 더 빼줌으로써 우리는 그 이중차분법을 통해서 그 같은 하나의 국가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인과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중국 내 이제 124개 도시에서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 지출이 각각 33%와 34% 감소했다라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 카테고리별로 그 카드와 모바일 결제 소비 지출을 분류를 해서 분석해 봤을 때 외식과 오락에 대한 어떤 소비 지출과 여행, 교통 관련 지출이 64%와 54%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뭐 가구라든지 뭐 자동차 같은 내구재에 대한 소비도 35%가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뭐 옷, 화장품 등의 재량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 지출이 29% 감소를 한 반면 이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 지출이 가장 작은 폭인 15% 감소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앞선 설명을 이제 좀 떠올려 본다면은 어떤 관점에서 이 선택 편향을 없애고 있고 이런 인과 추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연구는 정확하게 똑같은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어요. 다만 스페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중차분법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다만 이제 사회적 이 코로나19의 확진자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해당 국가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이후 기간 동안 전년 대비 소비 지출을 통해서 일중차분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이전 기간 동안에 전년 대비 소비 지출 변화량을 통해서 또 통제 집단에서의 또 다른 일중차분을 하고 그걸 빼줌으로써 이중차분을 통해서 스페인 내에서의 어떤 인과 효과를 분석하고 있죠.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시간의 전후를 바탕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을 하고 또 그것들의 전년 대비 변화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과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은 스페인에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봉쇄 정책을 시행한 후 소비 지출은 54에서 59.8% 감소를 했고 또 이제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봉쇄를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조금 해제를 했는데 그 봉쇄를 단계적으로 풀면서 1단계 해제 시 47%, 2단계 해제 시 26%, 3단계 해제 시 13%, 4단계 해제 시 8%의 소비 지출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비록 계속해서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이 소비량이 감소를 하는 건 맞지만 그 감소량이 점차 회복되면서 4단계 해제했을 때 약 8% 정도의 어떤 감소량만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는 전체적으로 소비 지출을 했을 때 막 50% 가깝게 소비 지출이 이제 50%에서 60% 가깝게 감소를 한 거에 비하면은 많은 부분 그 소비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특히 여기서 이 스페인의 상황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후에 변화된 그 소비 패턴이 규제 해제 이후에 빠르게 원상복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식료품 등처럼 경제 봉쇄 동안에 급격히 소비가 증가한 이런 산업들이 있죠. 그런 산업들은 이 경제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반대로 경제 봉쇄 동안에 급격하게 소비가 감소한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봉쇄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그런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원상복귀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스페인 상황에서 분석하고 있고 오른쪽은 이제 전체 소비에서 온라인 지출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을 한 건데 마찬가지로 볼 수 있듯이 전년 대비해서 온라인 지출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또 이렇게 이 규제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온라인 지출의 비중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국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스페인에서는 적어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서 변화한 그런 경제 지형이 그 이후에 빠르게 원상복귀 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똑같은 어떤 그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덴마크의 어떤 상황을 비교 분석한 연구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덴마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한 이후 기간 동안에 전년 대비 소비량을 통해서 일중차분을 계산을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이전 기간 동안의 전년 대비 소비 지출을 통해서 또 다른 일중 차분을 계산을 했고, 그것의 일중 차분들끼리 한 번 더 빼줌으로써 이중 차분을 통해서 인과 추론을 하고자 하는 접근이죠. 이 세 개의 연구는 중국, 스페인, 덴마크라는 국가적 상황만 다를 뿐 그 연구 방법론은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중차분법을 통해서 인과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요약을 하면은, 덴마크에서 코로나19 첫 발병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된 그 사이에 소비출은 5%밖에 감소를 하지 않았는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 13%를 감소를 했고, 추가적인 규제가 더욱더 이제 강화가 된 후에는 그 소비 지출이 32%나 감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카테고리별로의 어떤 지출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여행과 음식점, 그리고 대중교통, 뭐 유흥, 오락, 그리고 뭐 전문 개인 서비스, 뭐 이렇게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변호사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전문 개인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반면에 죄송합니다. 약국이나 식료품은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결과는 이전 결과들과 어느 정도는 유사하지만 각 국가 간의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한 인과 효과를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효과의 그 퍼센티지는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강의 초반에도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그 인과 효과를 분석하는 거는 사실 그 특정 상황의 어떤 그 효과를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의 그 효과의 정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덴마크에서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계층일수록 소비 지출의 감소가 더 컸다라는 걸 보고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4월에 실직한 사람들의 소비 지출이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책이 시행된 후에 33%가 감소를 했고,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도 소비 지출이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실직한 사람들은 지출이 더 많이 감소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여기서 이제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이제 4월에도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는 약 29% 정도로 비록 감소를 하긴 했지만, 그런 또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는 21%로 어느 정도 소비가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사실 어떤 소비 진작을 위한 어떤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고려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전 국민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어떤 그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이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전년 대비 소비 지출의 변화량을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어떤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잠재적 결과 분석 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선 세 개의 연구는 동일한 접근을 취하고 있어요. 그 발생한 기간 동안, 그 기간을 이 실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발생하기 전 기간 혹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기 전 기간을 통제 집단이라고 상정을 한 후에 그것의 전년 대비 변화량을 통해서 실험 집단 내에서 일중 차분을 하고, 전년 대비 소비 지출 변화량을 통해서 또 통제 집단에서의 일중 차분을 계산을 했죠. 그런 일중 차분들 간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코로나19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인과 효과를 계산하고자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보면은 결국에는 이것을 이제 그 잠재적 결과 관점에서 확장을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위에서의 어떤 잠재적 결과와의 어떤 차이가 바로 우리가 실제로 추론하고자 하는 인과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바로 선택 편향인데, 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선택 편향, 즉
2019년과 2020년이 변화하면서 변하는 그런 선택 편향이 과연 그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기간인 뭐 1월과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기간인 2월이 과연 동일한가? 즉 2019년 1월과 2020년 1월의 변화와 2019년 2월과 2020년 2월의 그 변화가 서로 얼마나 동일한지에 따라서 이 선택 편향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기간인 이 2월에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전년 대비 소비지출 변화량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기간, 즉 1월의 전년 대비 변화량과 만약에 이게 어떤 값이 같다면은 선택 편향이 서로 상쇄가 돼서 없어질 거고, 우리는 앞선 결과들을 괜찮은 인과 추론의 결과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과연 2019년과 2020년의 1월의 그 변화와 2019년과 2020년의 2월의 변화가 과연 같은가? 이 질문은 다른 말로 결국에는 앞서와 똑같이 질문할 수 있어요. 결국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후 기간은 서로 비교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결국에는 인과추론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런 어떤 비교 가능성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만을 생각하면 된다는 점에서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앞선 연구들은 이러한 어떤 핵심 질문과 핵심 가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들이 성립을 하면은 이 인과관계가 성립을 하고,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충분히 언급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 세 번째 연구를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연간 소비 지출 성장률이 정책 시행 전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3% 수준에서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즉 1월과 2월, 3월, 4월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그러한 연간 소비 지출의 성장률이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소비 지출에 대한 어떤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논문에서. 이것이 바로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후 기간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요인에 있어서 서로 비교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런 가정이 성립하지 않다면은 이 연구에서의 결과가 어떤 인과관계와 정확하게 추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어떤 인과추론의 어떤 연구들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연간 소비 지출의 성장률이 과연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지속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비록 이러한 관점, 이러한 접근이 없이 추론을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인과관계에 가깝고 선택 편향이 최소화됐다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 편향이 완전히 배제됐다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면은 뭐 1월에 어떤 연간 소비지출 성장률과 2월의 성장률과 3월의 성장률은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서로 다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나은 전략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바로 이 자연 실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실험에 대한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이 자연 실험이 일반적인 이중차분법보다 더 강력하다고 우리가 많은 연구자들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연 실험은 일반적으로 그 도시마다 상이한 어떤 특정 시점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 시점 기준으로 어떤 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달라지고, 그 임의의 어떤 특정 시점에 실험 집단이 되고 통제 집단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연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러한 어떤 자연 실험이 한 번 발생하면은 이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자연 실험이 여러 시점에 여러 번 발생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주마다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특정 시점에 이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어떤 요인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연 실험을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는 보다 이런
비교 가능한 통제 집단을 구성을 하는 것이 용이하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연 실험이 사실 이중차분법 관점에서는 가장 선호되고 가장 인과 추론에 있어서 적합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죠. 사실 기존 연구들, 뭐 중국이든 덴마크이든 스페인이든 이런 기존 연구에서 자연 실험을 활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전국적으로 정책이 일괄 적용돼서 적절한 통제 집단을 구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미국이라는 이런 어떤 특성, 그 50개, 뭐 DC까지는 51개의 그 주에서 서로 각각의 정책을 서로 달리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미국의 특성이 사실 이런 자연 실험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고, 그래서 미국에서의 이런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한 이런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자연 실험들을 활용을 해서 비교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도 아마 이런 미국 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정확하게는 자택 대기령 정책을 기준으로 이런 자연 실험을 활용해서 그것의 어떤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을 많이 살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 실험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다시 반복하진 않을게요. 혹시 참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이전 강의,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그 4번째와 5번째 강의를 참고를 해보신다면 이 자연 실험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미국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즉 자택 대기령의 어떤 시행을 통한 또 자연 실험을 통해서 인과 효과를 추정한 연구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럼 미국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이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를 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소매에 대한 지출, 뭐 음식점이라든지 뭐 옷가게라든지 이런 소매에 대한 지출이 그 정책 시행된 이후에 크게 감소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반대로 이제 소매가 아닌 그 외의 지출은 감소하긴 하지만 그 차이가 사실 그 과거에도 어느 정도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때문은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 돼서 어떤 소매가 아닌 어떤 다른 산업에 있어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게 꼭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의한 인과적인 효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이전 기간에도 보면은 어느 정도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꼭 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뭐 실업률이 증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요인들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아래를 보면은 이 음식 배달에 대한 어떤 소비 지출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전에는 물론 조금 증가 추세 있긴 하지만 그렇게 증가 추세가 크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는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아마존 온라인 쇼핑의 가장 미국 내에서 지배적인 사업자인 이 아마존에서의 어떤 쇼핑의 추세도 굉장히 이제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첫 번째 연구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어떤 이게 도시와 주별로 서로 다른 시점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자연 실험으로 활용을 해서 소비 지출에 대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어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통한 어떤 자연 실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강의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을 자연 실험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도 정확하게 동일한 어떤 그런 연구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통한 어떤 자연 실험을 바탕으로 인과 효과를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한 지역에서 정책 시행 전후에 어떤 소비 지출을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이게 어떤 실험 집단에서의 일중 차분이 될 거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지역에서 정책 시행 전후의 어떤 소비 지출의 변화량을 비교를 하고 이게 통제 집단에서의 일중 차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중 차분을 통해서 하는데, 특히 이 자연 실험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을 하는 게 어떤 한 시점에서 만약에 어떤 모든
정책이 시행이 됐다면은 이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하는 게 구성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게 어떤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임의의 시점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서로 달라요. 항상 시점에 따라서 2020년 1월에도 다르고 2월에 다르고 3월에 다르고 4월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 실험을 활용을 하면은 이 비교 가능한 통제 집단을 비교적 쉽게 구성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중차분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인과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그런 자연 실험을 통해서 계산을 했을 때 미국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소비 지출을 31.3% 감소시켰다라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특히 어떤 이런 그 카테고리별로 한번 봤을 때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오락에 관련된 그런 지출이 가장 크게 감소를 했고 특히 또 의류와 미용에 대한 지출이 또 감소를 하고 또 뭐 집 렌트, 관리비에 대한 지출, 대중교통, 부채 상환, 가구, 소형 가전, 의료 또 어떤 차량에 대한 어떤 뭐 유류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음식이나 식재료 아니 또 교육과 보건에 대한 지출 감소가 가장 적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자택 대기령이 가장 강력하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이런 카테고리에 대해서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자연 실험을 통해서 인과 효과를 추정하고자 하는 핵심 질문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결국 비교 가능한 대상 찾기인 거고 그것을 위한 핵심 질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한 국가, 지역과 그렇지 않은 국가 혹은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여부를 제외한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에서 비교 가능한가 결국 이게 인과 추론을 위한 바로 가장 핵심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자연 실험이 여기서 이제 좀 더 이 비교 가능한 대상을 구성하기 쉬운 이유는 서로 그 특정 시점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여러 시점들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보자면은 그 실험 집단만 그 특정 시점에 실험 집단이 된 그 집단에서만 발생한 그런 요인을 찾기 쉽지 않고 또 그런 요인이 그 시점별로 다 서로 다른 집단에 우연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비교 가능한 대상을 구성하는 게 쉽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원인이 특정 시점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전후로 함께 발생한 다른 정책이나 외부 교란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도 항상 따져봐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 소비 지출의 변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사이에 역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소비 지출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소비 지출의 변화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고 혹은 폐지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소비 지출이 너무 크게 감소를 하면은 이 지역 경제가 이제 침체에 빠질 것을 우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죠. 그런 이런 역인과관계도 항상 우리는 인과 추론을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좀 연구 결과만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뭐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뭐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인과 추론의 어떤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기보다는 조금 흥미로운 어떤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갈까 해요. 이 연구에서는 이 정치적 성향에 따른 어떤 온라인 쇼핑 선호도의 어떤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뉴스에서 이제 보셨을 텐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많이 뉴스에서 보셨을 거고 특히 공화당 지지자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거부한다라는 거를 많이 보셨겠죠. 그래서 그거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결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후에 온라인 쇼핑에 대한 지출은 민주당 지지 지역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공화당 지지 지역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그런 정치적 성향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어떤 찬반 여부를 어떤 소비 지출 관점에서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중 하나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에 있어서 이 동료 효과를 비교 분석한 거예요. 소비 지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어떤 그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확진자 수와 그리고 페이스북에서의 어떤 친구들의 지역 확진자 수를 분석했을 때 그 확진자 수의 영향에 대해서 서로 인과 효과를 분석한 거예요. 그랬을 때 페이스북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보다 그 소비 지출 감소에 더 큰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정량화하자면은 페이스북 친구의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10% 증가하는 것은 소비 지출을 각각 0.64%, 0.33%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즉 페이스북 친구가 사는 지역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수의 어떤 영향이 2배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결과는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컨택이 필요한 어떤 그런 산업에서 주로 두드러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컨택 베이스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 어떤 뭐 화장품 등과 같은 어떤 이런 곳에서 굉장히 이 페이스북 친구, 그리고 또 어떤 소비재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식, 그리고 뭐 음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페이스북 친구의 어떤 지역의 확진자 수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동료 효과, 즉 그 지역의 어떤 친구들의 어떤 영향으로서 받는 어떤 동료 효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들과의 어떤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므로써 나타나는 효과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런 동료 효과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밝혀낸 논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뭐 자택 대결연과 경제봉쇄 정책에 대한 인과 효과에 대해서 종합을 하고 이 강의를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각각 국가들에서 이제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당연히 우리의 소비 지출을 감소시켰는데, 그것이 각 국가마다 사실 그러한 효과가 서로 상이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 스페인, 덴마크, 그리고 미국에서 각각 서로 다른 효과, 소비 지출의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잠재적 결과 분석 틀,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이중차분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코로나19와 이제 고용과 근무 형태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